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전화 연결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황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예. 열심히 하겠다. 지금 이제 국회에 계신 겁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겸손은 힘들다. 네. 출연 방금 마치고 옆에 방으로 옮겨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예, 방송 연이어 출연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현 상황들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시고 또 네.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 좀 안심도 좀 시켜드리면서 힘내자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계신데 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내고 전국 수습 방향을 발표하고 있고 한동훈 네. 대표가 오늘 최고위 마친 다음에 또 의총을 통해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담화문 어디에도 네. 헌법 안 담겨 있고요. 국민 네. 안 담겨 있습니다. 아주 반헌법적인 지금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어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네. 특정인을 지정해서 위임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네. 위임할 수 없다. 그 헌법에 없다는 거죠. 총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총리조차도.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민주당에서 총리한테 권한 위임하자고 했던 게 우원식 의장 당시 박근혜 때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총리한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고 국정을 운영하게 맡길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건 그냥 정치적인 행동을 그렇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좀 뒤로 잠깐 물러서 있으라는 얘기였을 뿐인 거고. 네. 지금은 마치 권한을 이양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일절 관여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고 또 지금은 다른 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기껏해야 권한의 일부를 뭐 연설문 작성이나 이런 거 일부를 사인에게 위임했었고 네. 법과 달리 그다음에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내란이에요, 내란.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즉시 지금 권한 행사를 중지시켜야만 되는, 왜냐하면 내란 수괴가 군통수권자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군사를 동원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는데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정지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상황을 마치 비교하면서 똑같이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들이 자주 쓰는 속임수예요. 사기예요, 사기. 사기, 속임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앞에 나서서 질서 있는 퇴진, 지금 만약에 탄핵이나 뭐 하야를 하게 되면 우리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국민들도 혼란하고 불안한 거 아니냐,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건 헌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헌법, 법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질서를 얘기해요. 그렇네요. 헌법하고 법률을 얘기 안 해요. 예.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완성되고 유지되고 운영되는 나라예요. 법치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헌법이 사라졌고 법률이 사라졌어요. 이게 가장 이 상황의 핵심적인 무질서와 혼란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헌법이 다시 규범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헌법이 예정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가동이 돼야 되고, 그것은 탄핵, 그것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 헌재 결정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헌법을 죽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죽이고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특정인에 위해 위임하겠다. 그다음에 탄핵이란 이런 절차는 무력화시키겠다. 이거는 수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의 일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작당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반헌법적인 일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무질서의 극한으로 가고 있다. 헌법이 사라지고 있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기자님도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전두환 노태우 때 헌법 법률 얘기 안 했거든요. 질서, 안정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네. 지금 그때도.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헌법은 장식으로 전환됐고 예. 법률은 지배자의 의사의 발밑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반헌법적이고 또는 헌법 자체를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 끝나야만 제대로 된 헌법 국가, 재헌 국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국가, 법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의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 정말 헌법, 법률 이 얘기 한동훈 대표 입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질서, 안정. 이거는 안정. 예전에 독재자들이 한 거예요. 독재자들이 내가 철권을 휘두른 이유가 질서, 안정. 너희들한테 안정을 줄게. 예. 내가 질서를 다 잡을게. 네. 그러니까 얌전히 있고 가만히 있어. 이 얘기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했던 얘기잖아요. 박정희.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는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에 대한 책임자가 없는 상태예요. 국가의 책임자,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는 공백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네. 헌법 자체도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이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도 네.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하시지만 이 네. 파장이 계속되면 아마 외국에서부터 이 시각은 올 겁니다. 도대체 대표가 누구냐? 우리나라의 정당한 대표가 누구냐?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외국에서부터 계속 제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최악의 경우 굉장히 극심한 사회적 혼란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장난치듯이 하고 있어요. 저쪽은. 장난치듯이. 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거의 뭐 2차 이제 내란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왜냐면 이미 2차 내란 상태죠. 네. 헌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이 정한 프로세스를 검찰력이라든지 또는 소수 한 몇십 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거듭거듭. 네. 예.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내란 상태다라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국방부가 입장을 냈는데요.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니까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국방부한테 딱 들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할 수 있는 거고 예. 여전히 헌법적 위험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한덕수하고 한동훈은 앞에서 쇼를 한 거죠. 권한이 위임됐다 우리한테. 네. 무슨 소리예요? 군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험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윤석열은 자기는 또 이걸 행사 안 하겠다 그러고 2차 기업 없다 공백 상태로 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내란 수계가 군통수권을 계속 쥐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 헌법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불안정함과 공백 이런 것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이 무질서를 만들고 있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윤석열 또 한동훈, 뭐 한덕수 그렇죠. 이 무질서를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권력을 놓지 않겠다. 네. 시간을 벌어서 네. 자기네들이 권력을 유지하겠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을 벌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탄핵 소추안 표결도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그 105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전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네. 니네들 뭘 위해서 정치하냐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맨날 물어보면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만약에 지금 탄핵되면 우리 당은 뭐 대선에 나가나 마나다. 자기네들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대선.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지금. 권력 유지 욕망 때문에 결국 탄핵 소추안 표결 그 장소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 의원들 한번 설명을 해보래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역구 국민들 모아놓고 우리가 왜 안 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설명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정치적인 유불리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도 정치 세력 중에서는 우리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 얘기 말고는 아마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105명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뭐 조간신문을 통해서도 얼굴을 다 지금 똑똑히 보고 있고 지역구도 보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까지 표결장에도 안 나타날 일인가? 그때 의원님도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참 무력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그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아마 30통도 더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앉아서도 제가 선이 달 수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다 전화했는데 아예 전화기를 꺼놨거나 전화기 안 받아버리더라고요. 몇 명은 통화가 됐고 네. 또 효과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거는 전화를 아예 꺼놓는다는 건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전화 받아서 난 이러저러하니까 이번엔 투표 안 한다. 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네요. 완전 비겁해져가지고요. 네. 예. 비겁한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또 이제 탄핵안을 올려서 그러니까 표결까지 갈 텐데 이번 주에 네. 쉽지 않은 상황은 맞아 보이지만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 이걸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도 진짜 들거든요. 저는 예?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알아요. 지금 본인들이 헌법을 죽이고 있어요. 헌법대로 작동을 안 시키면서 쇼하는데 놀아나고 있어요. 네. 그럴듯하게 둘이 나와가지고 한덕수 총리하고 네.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둘이 그럴듯하게 막 선언하고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게 헌법에 따른 어떤 조치입니까? 프로세스예요? 오늘 바로 확인되잖아요. 군통수권 여전히 국방부 장관한테 있다. 그리고 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사익 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뭔 말도 안 되는 쇼를 해요. 국민들 바보로 알아요? 예? 진짜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묵묵부답으로 네. 침묵하면서 거기에 동조해요? 이 진짜 서푼짜리도 안 나가는 쇼에 그냥 들러리 쓰는 국민의힘 의원들 부끄럽지 않나 진짜? 이게 이제 말을 하면 할수록 이 국민의힘의 행태에 또 한동훈 대표의 모습에 그냥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아니 얘기하다 보면 저는 진짜 네.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쳐다보는 것도 힘든데 어찌됐든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또 웃으면서 뭐 좀 야 너 좀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좀 네, 얘기를 해볼 만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도 나누고 야 좀 이번 주말에 좀 다르게 좀 해보자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좋은 말로 달래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네요. 스트레스. 아니, 힘들죠. 예, 네.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고. 절박하죠. 네. 왜냐면은 지금 저쪽 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 말고는 국회가 지금 뭔가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특검법 발의했는데 이 선으로 물러났다는 그 사람이 거부권 행사 안 할까요?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권한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줄 겁니다, 아마. 한동훈하고 한덕수는 우리는 뭐 쇼라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끝났네? 또 그럴 거예요, 또. 아니 이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를 하면서 조기 퇴진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뭐 시한을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시한을 정해서 만약에 여당이 가져온다, 그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정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네. 지금 내란의 수계가 군통수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헌법 파괴적인 상황인 거예요. 네. 이 상황을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헌법의 규범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이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이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들 더 적극 설득을 하고 네. 이 현재 단계는 지금 저희는 이 국면이라고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봐요. 예. 탄핵을 통해서 네. 바로 직무정지를 하고
헌재 판단까지 받아보는 그 프로세스, 헌법에 따라서 가야 된다. 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동훈은. 뭐 헌재란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헌법이 정한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헌법이 정한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된다라는 예. 거고, 국민의힘이 쇼를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2차 계엄 이른바, 그리고 국지전 위험, 이게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국방부가 확인해 줬잖아요. 저도 아. 어제 다른 매체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군 통수권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결국 확인한 대로. 물론 여당 인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네.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군이 따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러면은 항명의 부담을 지우면서 그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무거운 책임을 다 지어줄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정리하고 해결해 줘야죠. 군을 믿어라. 대통령을 믿고 군을 믿어라. 설마 2차 계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믿어달라. 근데 김영현도 사실은 국회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계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심지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 넘어서서 대통령이 지시해도 아마 군은 안 따를 거다. 경찰도 안 따를 거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군하고 경찰 보고 그렇네요. 이게 항명이냐 아닌지 판단해서 아유 그래도 이게 뭐 정당한 명령이 아니니까 안 따르면 항명에 해당 안 되고 왜 이 고민과 이 고통을 군하고 경찰이 져야 되는데요. 그렇네요. 참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거를 여당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 아유 어차피 뭐 군이 안 따를 텐데. 참나 진짜. 너는 왜 정치하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왜 정치하니? 어차피 그러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렇네요. 뭐 왜 정치해? 알아서 우리 국민 우리 다 기관도 다 알아서 할 텐데 여당이 왜 필요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김영인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이 안 따를 거다 이 얘기를 국회에 나서 했는데 다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이 출동했죠. 출동해서 총 들고 와서 현장에서 참 고민과 갈등 속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지금 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그러면 또 아마 그럴 거예요. 참. 정치하지 말아야죠. 네. 이거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 국힘 이 정치인들 향한 이 성난 민심 목소리가 커질 걸로 보이고. 자, 근데 이런 와중에 검찰과 경찰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검찰의 수사는 좀 어떻게 지켜보시고, 이제 검찰 특수본 검찰은 꾸렸다고 지금 하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하는 거죠. 자,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으로 통한 수사 범위 원복 있었잖아요. 네. 이 원복이라는 과정을 거쳤어도 내란을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범위에서.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을 껴서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말을 전도한 거죠. 그죠? 그렇죠. 본이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란 수사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본말을 전도해서 수사를 할 정도로 무리하게 이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검찰이 무슨 뭐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니까 환호성?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수사하는 이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이 검찰이 보여줬던 행동이 뭐예요? 다 이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입맛대로 사건을 수사해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절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게 그 경찰 국수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면서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건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또 뭐 속보로 한 줄짜리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검찰이 진짜 이번엔 열심히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 명태균 씨 사건 관련돼서도 공직선거법을 창원지검이 공소시효를 도과시켰잖아요. 네. 그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 김건희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지만 그 명령을 어긴 것도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믿을 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예.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가 됐고
또 어제 뭐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이런 걸 또 확보를 했다 그러고 검찰과 경찰 또 거기다 공수처까지 나서다 보니까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국민들 일부는 갖고 그렇지 않을 있는데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조차도 제가 그나마 국수본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그나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경찰도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다 내란의 동조 또는 내란에 참여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울청장 그렇고 경찰 핵심 간부들이 이미 음.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국수본이 뭐 나름 이것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하더라도 네.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겠어요. 음. 그것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네. 예. 공수처도 지금 뭐 사건을 국수본에서 갑자기 달라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수처도 인력 없고 막 그래서 기존 사건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하던데 왜 그 사건을 굳이 지금 막 달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예, 100몇십 명이 수사하는 사건을 예. 달라. 기존 사건도 수사를 못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지금 공수처 입장이 또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체포 검토 질의에 지휘 고하 막론 법적 조치 가능 이렇게 얘기를 가능하다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만 보면 또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도 검토 이렇게 계속 검토한다는 얘기하고 거죠. 있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해야죠. 해야죠. 지금 일단 이렇게 분명한 사안, 이게 복잡한 사안입니까? 계엄법에 네. 계엄군이 국회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계엄 상황에서 더 강화됩니다. 근데 병력을 국회로 넣었잖아요. 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아하. 이게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과거 판례에도 딱 국회에 대한 병력 동원, 네. 내란. 네. 이렇게 간단한 사건인데 거기 수계가 딱 보이고 네. 근데 왜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검토 가능 말장난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윤석열 체포해서 수사하고 구금하고 수사하고 강제 수사하고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능하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죠. 그리고 증거가 인멸되면 핵심적인 증거들 어디서 존재하고 어디서 인멸되고 있겠습니까? 다 대통령 주변에서 주로 인멸되고 있고 대통령 주변에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압수수색이라도 빨리 하든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검토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 끌기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지난 주말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과를 얘기하면서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쭉 들어와 가지고 김건희 보호하고 쫙 다 빠져서 맞아요. 헌법을 죽였어요. 그렇네요. 김건희가 뭐라고요? 김건희가 뭔데? 이분들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100 몇십 명의 이 100 몇 명의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본인의 정치적 권력, 본인의 지위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대통령 부부? 그게 머릿속에 다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네. 그래도 뭐 2표 차이니까 2표만 더 나오면은 김건희 특검은 통과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 뭐 통과 여부는 또 주말에 봐야겠지만은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그러면 탄핵안 또 김건희 특검 함께 올려서 표결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저희들은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요. 네. 그렇게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할 테고 네. 아마 이제 자발적으로 국민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었고 또 하시겠죠. 뭐 이런 힘들이 좀 모여가지고 네. 뭔가 좀 다른 결론과 다른 결과가 이번 주말에는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매 주마다 이게 또 반복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또 촛불을 드는 상황이 이어질까봐 너무 걱정인데 결국 뭐 탄핵은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거 국민들의 뭐 압박도 있겠지만 국회에서의 논의 이것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잠이 안 오신대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아니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헌법이 사실상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여당 정치인들 입에서 헌법과 법률이란 말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질서라는 말, 안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제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전두환 노태우 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과거로 지금 우리나라가 회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네. 헌법이 공백 상태였던 장식적이었던 그런 시기로까지 지금 후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그런 어떤 역사적 후퇴, 그다음에 헌법의 붕괴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정말 구할 때다, 민주주의를 지켜낼 때다, 이런 생각. 헌법, 지금 죽어 있는 헌법을 다시 살릴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뭐 전화로 좀 연결을 해봤는데 다음에 좀 모셔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